한스킹 과학을 말하다 49강 할 차례입니다. 186쪽에 나오는 일부 2번 우주에 우리뿐인가 라는 제목부터 시작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걸 얘기합니다. 생명의 기원이죠. 전체를 보면 생명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그 1장에서 나올 만한 질문들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락이 우주에 우리뿐인가? 외계인이 있냐? 하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우주 어딘가에 참, 이 말 한마디에도 아주 큰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 어딘가? 까마득하죠. 태양계의 다른 행성이나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렇게 나가는 행성이나 100억 년 된 우리 은하계의 다른 별에 생명이 존재하는가? 외계 생명에 대한 대중적 상상을 많이 촉발시킨 것은 진지한 과학이 아니라 오히려 SF 영화나 문학이었다. SF 무슨 공상 과학 영화라고 하죠. 이건 사이언스 같고 사이언스 F는 픽션인가요? 사이언스 오브 픽션인가? SF 영화 문학이었다. 그런데 왜 가설과 모형을 스스로 고안해 내지 않는가? 음, 외계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은 별로 없어요. 그들은 머리가 2개일지, 다리가 10개일지, 문어처럼. 아니, 문어 다리가 10개인가? 하여튼 어떤 모양의 생명체인지 늘 붕붕 날아다니나 그런 거 모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든 거죠. 우주에 외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생명을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중력이 지구하고 조금 달라도 인간과 같은 존재는 나올 수 없는 거죠. 외계 생명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지 않았다. 물론 태양과의 적정 거리와 적정 온도 꼭 필요한데, 이 태양계 안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적정 비율의 필수 원소 등 지구와 유사한 물리적 조건을 가진 행성이 우주 어딘가에서 실제로 발견돼야 할 것이다. 옛날에는 이런 행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다가 얼마 전부터 무수하게 많다. 그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발견했다는 우주 물리학자들도 있고요. 요즘도 종종 나옵니다. 근데 그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니까 그게 얼마나 확실하냐 하는 거는 또 좀 다른 이야기죠. 뭐 나름으로 그 지구와 또 비슷한 환경이 어떤 게 나타나냐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닌 듯하다. 과거 별들이 폭발할 때 생긴 구름들이 생명의 생성에 필요한 탄소, 유산염, 물과 같은 성간 물질의 분자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거기 이제 지구와 비슷한 어, 생태라는 걸 알 수 있죠.
1960 년대까지 UFO, 즉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상상이 흥행한 것은 뉴에이지나 일부 비교, 비밀스러운 밀교죠. 어, 더 보편적 근거 없이 자기들의 비밀스러운 종교의식으로 모이는 집단을 가리킵니다.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런 만화도 많았습니다. 원반이나 권련이요. 담배, 이렇게 뭐, 긴 모양, 담배 모양의 비행 접시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없고, 지금도 뭐, UFO 나타났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죠. 오히려 자연 혹은 인공 현상으로 밝혀지거나, 심지어 의도적인 날조로 판명되었다. UFO 이런저런 음모설과도 많이 연결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옳은 것으로 판명된 적은 없어요. 그거는 칼 세이건도 제가 읽은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 것들은 자연현상 아니면 어떤 인간이 만든 인공 조형물이 그렇게 사진 찍힌 거다. 그렇다고 합니다. 지구에 착륙하는 모습을 노출시키지도 않고 그것들은 어떻게 수십만 광년을 비행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UFO라는 게 여기 지구에까지 오려면 어, 그 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물리학자 주세페 코코니와 필립 모리슨이 네이처, 그 유명한 과학 잡지에 기고한 논문에 고무되어 1960년 웨스트 버지니아주 그린파크에서 외계 지성 탐사 계획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세티라고 하나 봐요. 세티. 외계 지성 탐사 계획 지금도 가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962년부터는 그곳 국립천문대에서 직경 91.5m짜리 반사경이 장착된 전파 망원경이 가동에 들어갔다. 그 망원경은 12년 후 붕괴되었다. 왜 붕괴됐을까? 잘 좀 어, 옳게 만들지 못했나 보죠. 젊은 천문학자 프랭크 트레이크가 그 당시에는 젊었겠죠. 지금 살아계신가 모르겠네. 외계로부터의 약한 전파 신호를 추적하며 체계적 우주 탐색을 처음 시작한 것도 바로 여기였다. 우주에서 날아온 원파들을 받아서 지적 생명체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해서 우주로 많이 날려보냈잖아요. 1961년 그는 별들이 생성될 확률, 행성을 가진 별의 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수를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계산하여 추정했다. 또한 고등한 기술 문명의 평균 연령도 산정했다. 고등한 기술 문명이 지금 지구처럼요. 지구에 인간이 고등 문명을 꽃피웠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게 지금 이렇게 문명이 예, 발전한 겁니다. 근데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명도 끝이 있습니다. 뭐 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냐, 끝이 없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주장도 가능하긴 한데 그게 아, 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게 과학자들이 본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현재 이 21세기 인류의 이 기술 문명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더 좋은 일들만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게 붕괴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음, 어, 지금 태양계 안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행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날아다니다가 그게 지구에 에, 지구와 부닥칠 수 있죠. 지름 1km짜리 행성이 지구에 부닥치게 되면 그럼 이제 지구 문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거예요. 지구 속에 있는 용암들이 다 분출되겠죠. 그리고 완전히 에, 지구가 거의 한 500도 온도로 높아질 수도 있겠죠. 화산재가 다 덮어버리겠죠.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이 기술 문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평균 연령이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그는 우리 은하계에만 대략 지금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때에 문명이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도. 근데 그쪽 아무리 뛰어난 문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따가 없어지면 우리가 만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은하계에만 대략 1만여 문명이 성간 통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그들의 우주 전파 신호를 추적했다. 거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거를 계속 어, 찾고 있어요. 자신의 견해를 유포시킬 때 처음부터 크레이크는 젊은 세이건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었다. 칼 세이건 네, 젊어서 죽으셨네요. 34년생인데 9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지? 60대 초반에. 크레이크처럼 1970년대 코넬 대학 천문학 교수가 된 세이건은 칼 세이건이에요. 우주에 관한 텔레비전 시리즈 작가로서도 세계적 유명세를 탄 사람이다. 세이건은 우리 은하계에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외계 문명의 수를 100만까지 올렸다. 그는 마리너, 바이킹, 보이저 등 나사의 미국 우주 무슨 연구소죠. 나사의 무인 우주 탐사선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보이저에 외계 문명이 전하는 인류의 메시지를 탑재했다. 아까 제가 우주로 우리 지구 문명을 보낸 일이 있다고 말했죠. 이걸 가리킵니다. 여기에 뭐 베토벤의 운명인가? 그런 곡들을 CD 비슷하게 만들어서 보낸 거죠. 그쪽에서 문명이 발전했으면 이걸 읽어낼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태양 안테나 크기의 조그만 알루미늄 판에 태양계의 상황과 남녀 두 사람을 그려 넣은 것이다. 빛나는 항성들 사이에 모래알처럼 산재된 행성마다 행성이요. 항성과 행성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 당연히 하시겠죠. 항성에는 생명체가 일단
못 삽니다. 태양이니까 안 되죠. 행성만 가능해요. 지구처럼. 에, 그렇게 작죠, 행성은. 항성에 비해서. 행성마다 고립 문명들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는 견해에 동조하는 천문학자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예,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또 그렇게 예, 있다고 봐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돈도 연구할 돈도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 생각하겠죠. 실제로 외계 문명과 접촉해 보려는 욕구에 편승하여 뭐죠? 욕구에 편승하는 이 돈이 되는 거죠. 과학과 산업이 부흥되기도 했다. E.T. 정말 유행했던 영화입니다. 저는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다만 E.T. 모형물 그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납니다. 이상하게 생겼죠. 좀 주름이 지고 조금 귀엽긴 한데 동물처럼 생겼습니다. 눈도 우리하고 똑같이 두 개로 달려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네. 흥미롭게 생기긴 했어요. 그게 다 영화 만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죠. 그런 영화, TV쇼, 대중서적과 각종 과학적 기획물들이 이 가설을 근거로 쏟아져 나왔다. 전문가가 몇 가지 가설을 내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그게 또 뭐 상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별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받거나 지구에서 신호를 보내려는 별별 시도에 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계속 거의 그 대중들의 관심을 끈 거죠. 달에 암스트롱이 갔다 온 지 벌써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었죠. 1960년대일 겁니다. 어, 근데 곧 우주 시대가 열릴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어, 달에 그 인간이 몇 번 가긴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안 가요. 가봤자 그걸 가려면 좀 돈 많이 드는데 봤자 별일 없으니 그 별거 아니니까요. 별거 아니라기보다 네, 거기에 생명체가 없기도 하고 뭐 거기서 뭐 무인 우주선도 달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달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나 그게 음모설 비슷한데 많이 나온 이야기긴 한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 글로 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대단한 그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려면 중력을 거스르는 거니까. 근데 그 달에 갔을 때는 달은 물론 중력이 약하고 대기도 희미하니까 지구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발사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은 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발사할 때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그건 이제 다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줘서 확실한데, 근데 그게 달에 도착했다가 다시 떠나올 때, 그건 왜, 그런 장면은 영상으로 남아있지 않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럼 그쪽에서 달에서 떠나올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나오긴 하겠죠. 제가 지금 갑자기 이 얘기 읽다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유튜브 어디 찾아보면 달에 갔던 그 위성 착륙선, 어, 무인 뭐 탐사선 이런 것이 돌아오는
방법은 어떤 건가 하는 거 말이에요. 가서 이제 흙 같은 거, 돌 이거를 채취해서 그걸 지구로 보냈잖아요. 그럼 분명히 돌아오는 건 분명한데 그 방법이 참 궁금합니다. 인간이 참 뛰어나죠. 그런 것까지 다 할 줄 아니까. 결과는 어땠을까? 호기심을 많이 자극한 건데요. 곧 외계인을 만날 것처럼 그렇게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ET 나오고 할 때. 그리고 전파 전자망원 수신 뭐라 그러죠? 전파 아, 전파 망원경. 예. 굉장히 91m짜리니까 얼마나 큽니까? 큽니까? 이제 그런 거 하면 이제 곧 외계에서 우리 지구나 아니면 우주로 쏘는 전파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헛된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네요. 학계, 재계, 언론계가 우주 생명 탐사에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붓고 결국 해낸 것이 뭔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과학자들은 좀 기분 나빠하겠죠? 우주 아, 생명 탐사. 그 목적은 가장 그 우주선 보내고 하는데 핵심은 거기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미생물 한 마리라도 그걸 찾아보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천문학적 돈이 들어갔거든요. 뭐 그걸 통해서 또 과학이 발전하여 지금 지구에 우리의 삶을 좋게 하는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가. 좀 옆으로 지나가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주 여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뭐 금성 에, 금성보다는 조금 화성, 목성 여기가 좀 갈만하죠. 간다고 한다면 태양계 안에서 거기 가서 한 며칠 살다 오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별로 없어요. 계속 이제 우주복 쓰고 있어야 되고 근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봤자 그냥 황량한 벌판이죠. 거기서 지구를 바라보면 색다르게 보이긴 하겠지만 아니 색다르게 안 보이지.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하겠으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금성 뭐 화성 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표시가 안 나잖아요, 눈으로 보면.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뉴스에 나온 겁니다만 어떤 부자가 뭐 몇억 달러인가 하여튼 뭐 몇백만 달러인가 돈 내고 우주 여행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 우주 여행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겁니다. 그냥 지구 위에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거에 불과한 겁니다. 뭐 여기서 뭐 금성이나 뭐 우주 멀리 갔다 돌아온 게 아니라 지구에 쭉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에 불과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지구를 조금 멀리서 바라보는 정도입니다. 그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주인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지구를 돌아가고 있는 우주선에 우주인들이 있습니다. 뭐 5명이 타고 있기도 하고 뭐 2명이 타고 있기도 합니다. 뭐 1년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 몇 개월만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요. 뭐 하여튼 많이 기술이 발전해서 옛날에 비해서
좀 편리하게 그곳에서 생활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가끔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런 데 가서는 정말 살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제가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데 뭐 이게 과학 발전해서 뭐 답답한 거 말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는 제가 높이 평가하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주 여행 이런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 이거는 꿈 깨시라 인제 그런 뜻으로 드린 얘기입니다. 예. 음식 먹는 것도 힘들고 우주선 안에서 대소변 보는 거는 또 더더욱 힘들고 뭐 지옥과 같은 거죠 사실은. 근데 거기를 또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했어요. 거기서 우주선 안에서 뭐 우리 지구를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고 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되고요. 그건 맞긴 한데 일반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 됐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주에 없을 수 있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있을 수도 있죠. 없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또 많습니다. 뭐 제가 이런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맞지는 않는 제 위치에서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세계, 공부했던 신학 아주 일부지만 그걸 놓고 한번 "어떤 생각이냐 말해 봐라." 그러면 외계인이 없는 쪽으로 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 적이든 친구는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는 건 친구 눈이 아니라 친구든이겠죠. 네. 적이든 친구든. 네.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먼 행성이라도 지구인과 어떻게 접촉했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다. 반대로 최근의 우주 탐사 결과를 보면 적어도 우리 태양계의 다른 행성과 그 위성에는 복잡한 생명체가 전혀 있을 것 같지 않다. 거의 확실할 겁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는 음, 아주 아주 초보적인 생명체에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체가 출현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여기서 과학자들이 찾는 거는 행성이나 행성에 따른 위성 이런 데 지금도 계속 가지 않습니까? 찾는 거는 물을 찾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최소한도 그 생명의 가능성을 찾는데 그래서 옛날에 뭐 수 화성에 뭐 있었던 흔적이 있다. 뭐 지금도 있다. 뭐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100%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2004년 2월 뉴욕 타임스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하네요. 아마 저 바깥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여러 해 외계인을 찾아봤지만 우주에는 아마 우리뿐인 것 같다. 이걸 누가 얘기를 했나? 여기 몇 주가 나와 있군요. 뉴욕, 아, 뉴욕 타임스에 실린 그 인용문 각주 6번입니다. WJ 브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네요. Maybe 아마도 뭐뭐를 할 거다. Maybe there
거기에는 isn't anyone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isn't anyone 어느 것도 없을 것이다. out there 바로 그 바깥에는 뉴욕 타임즈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2004년 2월 9일자에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외계에 아무도 없다면 세이건의 표현에 따르면 놀라운 거죠.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와 수많은 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생명체가 없다니 그 어디에도 그걸 알게 되면 소스라쳐 놀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